영화를 통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 혼자 가는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영화 토크 플레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가는 카페 진행자 해피빈과 안녕하세요. 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3주? 3주 정도 됐어요. 우리가 그러네요. 지난주쯤에 뵈야 됐었는데 못 뵙고 오늘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이라 바쁘시죠? 봄이라 바쁜 것보다 네. 그 요즘에 이것저것 또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구경도 나가야 되고 바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날씨가 정말 우리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빠질 수 없는 이제 날씨 얘기죠. 날씨 얘기잖아요. 근데 날씨만큼 변화무쌍한 게 없어요. 맞아. 특히 요즘에 와 어저께 돌풍 부는 거 보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청명해. 우리 그러니까요. 녹화하는 날은 우리 막 날씨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또 날씨. 날씨 그냥 자연 발사적으로 맞아요. 나오는 게. 근데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좀 쌀쌀은해요. 네, 어제 제가 점심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브런치를 먹고 있었는데 큰 통창 있는 데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보는 방향이 두 가지가 막 부딪혀가지고 와 비는 안 볼만하더라고요. 왔었나요? 비바람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어저께. 그거를 보면서 먹는 브런치의 맛은 어땠어요? 야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다. 사람들 우산을 안 쓰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그래서 아니 왜 우산도 안 쓰고 뛰어가지 봤더니 우산이 버티질 못하고 다 뒤집어지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구나. 끄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시간엔 집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어제 네. 그랬군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상, 얼핏 듣기 힌트는 이제 뭐 베지테리언 일상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베지테리언 많잖아요. 제가 원래 처음에 비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비건에 왜 비건을 하려고 하냐. 나이가 들어서 너 단백질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누군가 베지테리언이라고 해. 그냥 비건이라고 하지 말고.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야, 너 그러면 어디까지 안 먹는데? 그래서 나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 일단 심장 달려서 다리 달리고 심장 있어서 막 뛰어다니는 정도는 안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너 계란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우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야 다른 것도 다 불쌍해. 물고기는 왜 먹어 불쌍하게. 근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집에서 요즘에 키워서 먹지는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베지테리언이라고 6월 달까지 하려고요. 한 7월까지 해보고 건강 검진을 한번 싹 받아보고 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요즘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지 본인 몸에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군요. 이거를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있어요. 이게 야채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봄이 돼서 그런가 그것도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베지테리언을 하려다 보니 식당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원래 뭘 하나 딱히 하려고 보면 거기에 제약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려고 해도 내시경 한번 받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잖아요. 몇 시까지는 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먹는 게 사람의 일상에서 신경적으로나 소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차지하는 게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먹는 즐거움은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아마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먹는다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제약한다는 거는 좀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은 낙이 좀 없어지는 듯함도 있지만 뭐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거니까 응원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금주는 난 못한다라고 여기저기 선언을 했어요.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는 하지 않았어.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차라리 술을 끊고 고기를 드세요. 그 얘기도 누군가 저에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과중하게 이번 달까지 금주도 좀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잘하셨어요. 요즘 뭐 어떻게 식생활은
식생활이야 네, 뭐 항상 어떠세요? 잘 챙겨 먹고요. 이것저것 저는 골고루 단백질 아하. 위주로 먹어보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나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요. 잘 챙겨서 먹어야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벌써 오늘 이제 4월이 거의 중순이 되고.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15일이네요. 녹화하는 날이. 네. 보면은 우리가 1년 중에 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달리고 있어요. 벌써. 진짜 네, 너무 아직은 시간이 빨라요.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지나온 것보다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신년 계획들 지금 다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뭐 특별하게 뭐 거창은 없잖아요. 하루하루 즐겁게 네, 살면 맞아요. 그게 또 계획 중에 하나니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내용 이제 마무리 같으네요. 영화 내용이 이제 행복을 넘어가야 찾아서. 돼. 우리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네. 때문에 여기서 네. 이제 영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윤님이 선택한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영화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예요. 그 윌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네, 우리나라 너무나 익숙한. 네, 우리나라 2007년 개봉된 영화고요. 이 영화 배경이 1981년 샌프란시스코가 배경이에요. 아, 네. 네, 그때 배경인 거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사실 중에 하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네네. 그래서 가드너 리치 앤드 컴퍼니를 설립한 크리스 가드너라는 네.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정말 윌 스미스 연기가 대단했죠. 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뭐 액션도 없고 뭐 감정 표현, 감정 변화인데 그것도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거라 잘하기 힘든 네네네. 그런 사실 연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이제 윌 스미스의 실제 아들이 극중 아들로 함께 출연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깜짝 그런지 놀랐어요. 너무 호흡이 좋았고 이게 뭐 연기가 아니라 정말 아빠와 아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와 아들인지 몰랐어요. 음. 저는 그냥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연기 잘하는 애를 어디서 뽑았을까. 정말 귀엽게도 생겼고 귀엽더라고요. 연기도 잘한다. 네. 와 그랬는데 진짜 아들이란 거 제가 이거 쓰면서 알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정말 놀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이제 여기 윌 스미스가 맡은 여기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라는 역이에요. 네. 그 이제 크리스라는 이 주인공은 그 의료기기죠. 그러니까 골밀도 스캐너를 판매하는 이제 세일즈맨이에요. 네. 이걸로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 그 과정에 아내는 결국 이제 그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는 이제 남겨진 아이와 함께 노숙도 하고 또 교회 같은 데에서 무료로 이제 잠잘 곳을 마련하는 그런 긴 줄을 서서 이제 그쪽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상황에 이제 무급으로 인턴십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이제 무급 인턴십을 마치게 되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마치게 되면 주식 중개인의 어떤 자리를 네. 정직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군분투하고 결국은 해내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게 실화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좀 전에 해피비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죠? 우리가 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보이는 굉장히 힘든 고통들. 맞아요. 뭐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실제적인 것들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저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하고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그랬을 맞아요. 때 봤을 때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다, 실제 실화다라고 가정하에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안 그랬으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실화고 이렇게 사업을 성공해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야, 역시 이게 밑으로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은 두려울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네네네, 더 맞아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한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윌 스미스의 감정 연기에 진짜 감탄을 연발했어요. 절제된 감정 연기는 역시 대배우다라고 느껴지게 했고요. 또
친아들인 아들 역 크리스토퍼의 연기 공합도 전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감정이 진짜 오고 갔구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연기가 상황 아니고, 같죠. 서로 주고받고 아빠와 장난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특히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더욱더 실감나게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기업가 크리스 가드너가 겪은 실제 경험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 현실감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나중에 알게 된 더욱더 가장 놀랐던 사실은 윌 스미스의 아들 크리스토퍼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진짜 귀여웠어요. 외모만 귀여운 게 아니라 연기도 아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귀여웠어요. 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 더 가슴 아프게 하고 기쁜 거 더 기쁘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맞아요. 나윤님은 어떤 느낌 드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이나 감정이입을 하기가 더 좋았던 영화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영화 제목이 이제 행복을 찾아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극 중에서도 행복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영어 스펠링이 이제 나오기도 해요. 네. 근데 영화 보면 제목이 해피니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영화 원제 보면 해피니스가 스펠링이 조금 틀리게 나와요. 원래는 해피니스라는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쓰임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그 뭐 HAPPINESS 참 별걸 다 길게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제에서는 그거 대신 철자가 좀 오류처럼 보이게 나와요. 그 NESS를 붙여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 철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잘못되고 오자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의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이 영화 사실은. 그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담벼락에 그 변에서 그 데이케어 같은 데 나오는데 써있으니까 아빠 굳이 이거 스펠링 바꿨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한 영화의 장면도 되지만 이거로 인해서 좀 상징적으로 내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크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사회가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또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이 단어조차도 이제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또 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쩌면 이런 환경적인 어떤 불합리성, 불평등 아니면 좀 부조화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면서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저의 생각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체에 대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철자가 어쩌면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고 각자만이 다양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철자가 틀린 거를 그대로 그냥 제목에도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실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회고록에서 이 철자를 이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오자였지만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좀 내포하고 싶어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행복에 대해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왜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행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으면 항상 오늘 술 얘기가 네 그러네요. 네. 술 마시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요. 너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너 행복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하는 대꾸들은 뭐 행복이 뭐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오늘 밥 먹고 우리 같이 이렇게 친구 있고 즐거움 나눌 수 있고 뭐 아이 있고 우리 뭐 생활하는데 직장 있고 돈 벌고 뭐 이게 행복이지 않겠어? 그러면 여러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다들 뭐 그냥 하고 빨리 그 부분을 넘어가고 싶어 해요.
다들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이 뭐다라고 이제 본인들 입으로도 네, 정의 내려본 적이 없는 거죠. 한 사실 번도.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라고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있죠. 사실 행복을 찾아서라는 게 행복을 정말 추구한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제목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걸 막연히 행복 뭐지? 정확하게 말하기 생각을 안 힘들 해보는 거예요. 거예요. 쉽지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야 이게 행복이지 그럼 다들 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죠. 이 네, 상황에 네, 대해서 네. 생각도 안 해봤고 내가 불행하지만 않으면 행복일 거야 하면서 다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불행하지 거야. 않으면 행복이라는 네. 것도 맞다고 합니다. 예. 그게 반대고 균형이니까. 근데 머리 위에 다들 물음표가 하나씩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내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자기 위치와 급여와 이런 거고, 왜냐면 그거를 또 벌고 해야 또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1차적인 목표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아니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결여된 나의 삶을 모두들 살고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뭉뚱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게 나로부터 나의 어떤 내부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나의 행복의 기준을 만들잖아요. 네, 제일 맞아요. 쉬운 게 내가 얼마큼 가졌는가에 대해서 그 돈을 벌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일단 뭐 가지면은 그 행복이 유지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맞아요. 감정이 틀려지면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느끼는 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내가 그거를 행복을 이래서라는 어떤 거를 틀을 만들지 않고 내가 이 순간에 느껴서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우리가 할 얘기 중에 키워드 중에 제가 그게 뭐였지?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못 하다가 여기 오면서 제가 딱 생각난 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시는 중에 생각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장 해야 되니까. 그때 오늘 머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중간에 거리 중에 자꾸 이렇게 뭐를 영감을 주나 맞아요. 봐요. 걸어와야 되는데 바빠갖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오느라고 길게 못했네요. 잘하셨어요. 네. 그럼 오늘 나유님이 해주신 선곡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중에 그 삽입된 곡이에요. 그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라고. 네. 네,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네. 한번 굴리면서 네, 워터? 한번 노래 한번 워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혼자 가는 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영화 들여다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들여다보기 코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나유님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이 있으신가요? 있었죠. 어떤 있었고, 걸까요? 대사도 참 나 명대사야라고 대놓고 하는 대사도 있었고,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정말 명대사라고 아마 그 부분에선 누구나 다 동의할 법한데 왜 그러잖아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농구인가요? 무슨 경기장 같은 데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네네네. 잘 못한다고 하니까 아빠 그러잖아요. 누군가 너한테 못한다 그러면은 맞아요. 정말 귀담아 듣지 말어라. 사람은 본인이 못하는 거를 남도 못한다고 얘기한다. 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너 네. 그 말은 정말 드러내놓고 나 명대사야 맞아요. 하는 그런 말이었고, 개인적으로 좀 와닿던 대사가 있었어요. 그 대사 중에 아마 행복은 늘 쫓아다녀야 하는 대상일 뿐 절대 잡히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 쫓지만 말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좋지만 쫓지만 말고 내가 그 순간에 느꼈을 때 발견해 보자라고. 그 순간에 있을 때 그 감정을 내가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그냥 그 순간에 한번 느껴주자. 행복을. 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터뷰하는 중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크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모르면 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대신 답을 찾는 방법을 아니까 반드시 답을 찾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 맞아요.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내가 모르지만 그거를 일부러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어떤 다른 엉뚱한 대답이 아니지만 맞아요. 내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신감인 거거든요. 네, 용기고요. 그렇죠. 뒤에서 말하는 진실성이 것처럼, 느껴져요. 예, 하면서도 또 정말 말하잖아요. 나는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아니까, 알아낼 테니까
반드시 답을 찾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대사도 참 좋았었어요. 아, 그런 명대사. 어떠셔서 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나요? 아, 제가 기억에 났던 대사는 마지막에 했던 잠시만요. 네. 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하는 김에 그림은 크게 그려. 그리고 긍정으로 무장하고 앞만 보고 가. 그러면 거기에 도착해 있을 너를 발견할 거야. 아, 이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냥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약간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는 거기 왜 가? 아. 그냥. 아. 너 왜 거기 있냐? 그냥 왔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하고 약간의 그냥은 약간 결이 틀리긴 한데. 아, 그럼 어떤 그냥 어떤 그냥? 저는 이게 아마 나이키의 슬로건 같기도 해요. Just do it이란 말을 좋아해요.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맞아요. 왜냐 내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아 못할 것 같은데. 아 다음에 하지. 아 내가 뭐 지금은 말고 나중에. 이게 아니라 원했을 때 시도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내가 한번 용기 내서 시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할 거 없이 그냥 어떤 걸 느꼈으면 그냥 그때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이 잡념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거는 그게 엄청 큰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잡념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건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뭐라도 움직여보는 거래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부정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행복의 길로 가는 연습이래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참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모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도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큰 틀을 봤을 때는 맞아요. 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잡는 것도 그냥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뭔가 또 계획 잡는 것도 더 거창하게 내가 어디서부터 이게 아니라 한번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점심 메뉴 선택하는 것서부터도 네. 그게 내가 행복으로 가느냐 승리 실패 뭐 점심 하나 선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뭐 거창해라고 하는데 뭔가 제가 계속 뭐 비건도 해보고 베지테리언도 해보고 술도 끊어보고 하는 것도 그냥 기존에 하던 거를 아닌 다른 걸 하면서 다른 걸 느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동을 하되 하나를 더 붙인다면 새로운 행동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나에게 많은 경험을 주는 것 네.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나중에 나이를 더 먹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후회를 하는 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내가 그거를 안 했을 때 그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가 내가 결과를 떠나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안 해본 것처럼 후회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눈 감았을 때 안 해본 게 많으신 분들은 내가 맞아요. 그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고 가신다잖아요. 이 세상에 뭐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정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그렇죠. 네.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내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본인의 새로운 선택은 변화를 동반하잖아요. 그거를 가족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항상 변화를 막 몰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막 주변도 엄청 많이 변해요. 근데 그거를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저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피해라기보다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도 그냥 나를 보고만 있어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저는 그거 같아요. 근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그렇죠. 맞아요. 나는 감당하지만 아이는 감당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도 그로 인해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의 행복 지수도 높아진대요. 네.
엄마가 너무 많이 힘들고 내가 많은 게 어떤 마음적으로 내 마음 자체가 불행이라고 느꼈을 때는 아이한테도 이게 전달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좋은 엄마가 된다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사실은 저도 엄마지만 그 기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나도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처음이라. 엄마가 그쵸? 처음이고 우리는 자식도 처음이잖아. 처음이고. 우리는 오늘 만난 오늘도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처음이에요. 아, 철학적이다. 아, 맞아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지금 우린 처음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맞아요.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미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행복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사뿐만이 아니라도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가 있는데 그 정말 실제 아빠하고 아들이어서 그런지 되게 호흡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 이제 잘 데가 없어서 지하철역에서 아이하고 막 장난을 치고 공룡이 막 올 거야 이러다가 이제 네네. 결국은 아빠가 이제 화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잘 곳이 네.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누워 이렇게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막 어떤 외부인이 두드리잖아요. 이제 네. 들어오려. 근데 그거를 어머, 이제 아이가 못 듣고 문을 안 열어주면서 하는데 그 윌 스미스의 그 울면서 속으로 우는 어떤 네.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인턴에서 결국은 해내서 마지막 뽑혀서 장면. 정직 직원이 됐을 때 아. 그 기뻤을 때 그 표정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굉장히 진짜 인상이 남았어요. 근데 또 인상적. 하나는 그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맨날 갖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네. 골밀도 네. 스캐너가 있는데 난 거기서도 신기한 게 그 몇 번 잊어버렸잖아요. 네, 도둑맞기도 하고. 근데 끝끝내 그걸 찾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대단하죠. 한 번씩 게임 캐릭터로 보자면은 물약 같은. 근데 나타나, 저거가 없었다, 정말 나타났다, 잊어버릴 것 채워졌다. 같은데 결국은 찾아내고 맞아요. 찾아내고. 근데 약간 진짜 좀 되게 웃기면서도 결국은 돌아오는구나. 뭔가를 그러니까요. 원하는 거를 갖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팔 그 스캐너를 굉장히 불도 다 소등을 하고 꺼지잖아요. 자기 네. 집이 아니니까. 근데 고쳐서 이제 팔기 위해서 고치고 있는 과정에 결국 그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잖아요. 전구에. 근데 나는 거기서 본 게 못 느꼈냐면 기계가 고쳐진 거와 함께 불이 들어왔다는 게 이 사람한테도 희망이 오겠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초반부에서는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가 들고 다니던 그 영화파도 의료기기 가방 네네. 그게 두 가지였는데 후반부에서는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큰 캐리어랑 항상 상징적인 비닐에 씌워져 있는 양복 한 벌.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랄까 삶의 무게구나 그런 맞아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들이 또 조그만 철가방 하나 그거 꼭 손에 꼭 쥐고 다니잖아요. 그 짐이 많은 와중에서도 아빠 캐리어 위에 아니면 그 스캐너 가방 위에 그 아이 철가방을 이렇게 꼭 포개 갖고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인생의 무게를 이게 뜻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잘 때는 또 다음 날 다시 배정받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다녔지만 네.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는 호텔 같은 데를 잡아서 짐을 두고 다니잖아요. 와 그때 정말 날아갈 것 같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그 짐을 같이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딱 두고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잖아요. 네네네. 빚에 쫓기든 어쨌든 너무나 당연했던 게 그거를 잃었을 때 다시 되찾았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그런 생각 거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좀 네. 핵심적인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아, 해피비님은 어떤 거에 있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 오면서 생각했던 거. 이제 기대돼요. 네. 어떤 거였을까요? 뭐 기대할 귀를 건 쫑긋하면서 없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여기서 크리스 가드너가 네.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나 제가 했던 건 긍정이에요. 근데 긍정적 선택으로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초반부에서 보면은 가족이 바라보고 있기에는 무턱대고 긍정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지금 당장 만약에 그게 팔리지 않으면 당장 뭐 걱정하는 시츄에이션이라도 해라. 부인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데 주인공은 괜찮아 문제 없어. 근데 집주인은 얼굴 보면 막 집세 내라.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하는데도 괜찮아 내가 줄 거야. 아니면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다 괜찮아. 그리고 여기다 차를 세우면 딱지를
끊을 게 거의 80%인데도 음. 본인이 급하면 거기다 그냥 또 세우고 결국은 다 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부인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긍정적인 건 좋은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부인이 떠났잖아요. 아이한테도 본인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꼭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인이 데리고 갔으면 아이는 사실 이렇게 고생은 하진 않았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참 좋은데 어디까지 주변에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가 책임 있는 긍정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바닥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하고 어울렸을 때도 기가 안 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긍정적인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저의 또 다른 조금 다른 개념이 그 관점이라면 다른 쪽으로 보자면은 그 긍정은 물론 바탕이 내면이 되어 있었지만 또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아버지로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신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올 거라는 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실제 이 주인공, 이 원래 실제 주인공이 그 아버지에 대한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그게 조금 많이 그 환경적으로 그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더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도 보면 굉장히 부성애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영화가 내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긍정을 했고 두 번째는 직감.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게 직감인가요? 이 영화에서 그래. 그러면 주인공이 되게 긍정적인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진 긍정이라기보다 약간 태생 같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그 스펙으로는 그 스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스타 회사 앞을 딱 지나가는데 고급차가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차를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 주인한테 주인공한테 묻잖아요. 이런 데서 지나가는 일하면,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 차주인한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면 된다 했을 때 그 갑자기 장면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 장면으로 싹 바뀌어요. 싹 웃으면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막 기분 좋은 장면으로 싹 바뀌는데 그게 여기에서 직감적 선택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직감이 말하는 거. 내가 여기 들어갈 거야. 이제 너가 갈 수 있는 길이야라고 직감이 말해준 장면을 갑자기 바삐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환한 미소를 띄운 것처럼 본인한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직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사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 중개인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장면에서 보여줘요. 왜 하필 이제 주식 중개인이냐면 자기는 힘들게 그 골밀도 그 스캐너를 들고 막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이니까 너무 저런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도대체 뭐라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주식 중개인을 한다. 거기에서 그럼 나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저 직업을 해야 되겠다. 정말 단순하게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런 식의 이제 연결고리가 생겨서 이제 그 직업을 택하게 되고 인턴 자리까지 네. 맡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머리를 한번 가슴이 좋았던 직감이 이거야 했는데 머리를 싹 올라오면서 보통 사람은 포기하죠. 왜냐하면 스펙이나 뭐 경력도 없고 뭐 나이도 있고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너무 정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사실은 무리수가 너무 큰 거였는데 직감적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직감의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피빈님처럼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유님은 어떤 저는 기억을 여기서 보면은 참 보면 이 주인공이 끝까지 본인의 어떤 신념을 그 희망을 가지고 놓질 않죠. 열심히 정말 달려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하겠다. 내가 한번 저걸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정말 열심히 달려가죠.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잠잘 곳도 없었고 무급에다가 정말 아이를 데리고 너무 힘든 고통이 뭐 영화에서는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어떤 신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인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국은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죠.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됐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가 그거를 본인의 몫을 다 해냈다는 건 본인이 하겠다는 결정에서 온 신념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배우고 싶다. 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어려움에 우리가 굉장히 말하기 좋은 걸로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간다는 거는 하기 좋지만 그 과정에 내가 놓여진다면 끝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제목처럼 과연 이 사람은 그걸 해냈을 때 이제 어떤 행복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어떤 행복의 다른 또 그 일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뭐가 안정이 되고 보장이 됐을 때 내 아이를 좀 편하게, 나 또한 어떤 편하게 살 수 있는 뭐 물리적인 그런 물질적인 면 또한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사실인 건 그렇죠. 맞죠. 그렇죠. 또 그게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면 정신적으로도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행복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이 영화를 떠나서 우리가 실생활에 접었을 때 어떤 거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가야만 그 행복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각자의 몫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일이 있지만은 행복은 내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오늘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거나, 뭐, 아니면 내가 좋은 음악을 한 곡 들었거나, 기분 좋은 날씨가 이렇게 청명한데 내가 그 안에 그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감정이 좋으면 그게 행복이면 행복인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내가 그거를 뭐 일상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거는 행복하고는 또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에 이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른들이 하셨던 우리 기본적인 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뭔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부분들이 됐건 뭐 일상에 오는 이런 평온함, 예쁜 꽃을 봤을 때 기분 좋음이 행복이라는 거 예전에 들었을 때는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긍정적인. 식상하고 지루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데 뻔한 이야기를. 내가 나이를 먹고 돌아보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와서 그런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절대 정말 쉽거나 항상 그게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를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정말 어린 친구들보다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왜 자연을 가면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시면서 꽃을 좋아하는지, 실제로 인위적에서 줄 수 없는 그 자연이 실제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다운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내가 목표로 갈 수 있는 그 여정 중에 목표만 막 가는 그 와중에도 그 과정 중에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은 내가 찾아야 내 길게 가는 내 인생이 행복함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감사일기를 쓰면 행복으로 자연히 간대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일기를 그냥 저도 이게 시켜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우울증 되게 심했을 때 이거 하면 되게 좋대요. 그래서 네네. 뭐 이까짓 거 쓴다고 뭐 좋아지겠어 했는데 진짜 정말 다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여기로 오면서 저는 이제 여기 이 녹화를 하러 오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와요. 이제 많이 멀진 않지만. 네. 근데 오늘 하늘이 굉장히 청명했어요. 근데 구름도 어저께 날씨가 엄청 좀 비오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번에 맑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늘이 진짜
와, 너무 이쁘다. 그 지루하고 정말 너무나 흔한 그 진리가 사실은 진리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목표가 있고 달성치가 있어서 그 과정을 열심히 달리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그 목표에만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 있어서 함몰돼 있어가지고 내가 나의 가는 이 시간들에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감사함이라든가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갔을 때 내가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을 이게 행복이라고 느끼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뭐를 외부에서 이거가 너한테 좋기 때문에 네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게 행복이라고 느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이 참 정의 내리기 힘든데 일단 뭐든 오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하나 선택하면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오늘 참 행복하다 하고 잠들 수 있고 다시 다음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보면은 굉장히 보면 단어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른들한테도 그러시잖아요. 참 우리가 그 새벽에 뭐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냥 눈 떠지고 또 맞이하는 오늘 하루 아니 하는데 어른들이 됐건 누구한테건 간에 안녕히 주무셨는지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지 근데 갑자기 우리가 어저께 멀쩡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정말 그 밤 사이에서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아닐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행복의 의미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비님은 요즘 뭘 할 때 그렇게 행복하세요? 저요? 네. 요즘에 날씨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저 원래 하늘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산 능선 이렇게 하늘하고 능선하고 이어지는 부분 보고 있으면 저는 행복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숲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숲에 지금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래, 지난 방송에서도 너무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뭔가 벚꽃이 피면서 그래도 그 사이사이를 새싹이 막 나면서 메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죠. 그래,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소나무는 이미 죽어 있고 다 쓰러져 있지만 다른 것들이 또 활력을 주는구나. 그래서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저 오늘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셨나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 한번 봐서 같이 또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또 영화 안 보셨던 분 있으면 이 영화 보면서 보시면서 힐링도 한번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영화를 보면 때로는 굉장히 용기도 얻고요. 에너지도 받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살면서 그러니까 참 어떤 한 장면을 보고도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거창하게 영감이지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매력이 있어서 전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간접 경험이니까 이게. 네, 맞아요. 여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떻게 이런 영화를 네. 찾았을까? 어떻게 이런 영화를 영화에 대한 관심?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 맞아요. 우리가 또 다음번에도 배우네요. 이제 또 더 재밌는 영화, 더 좋은 영화로 또 우리가 찾아뵐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해피맨님이 음악을 또 갖고 오셨는데 소개해 주세요.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네, 여기서 나오죠? 웰컴 크리스라고. 주제가죠. 네, 주제가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곧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리듬이 마음에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 말 너무 좋네요. 곧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리듬. 네. 너무 좋아요. 기대해봐야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명대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하는 김에 그림은 크게 그려. 그리고 긍정으로 무장하고 앞만 보고 가. 그러면 거기에 도착해 있을 너를 발견할 거야. 이 대사는 우리 둘한테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말 같습니다. 네, 모든 도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면서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